지난 수요일 월드와이드 흥행 6억 달러, 국내 관객 420만을 넘어선 DC의 조커에 힘입어 또 한 번 DC 작품의 따끈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2021년 개봉 예정인 DC 코믹스의 신작 더 배트맨의 메인 빌런인 리들러의 역으로 배우 폴 다노가 최종 캐스팅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영화 더 배트맨은 맷 리브스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단독 세계관의 작품으로 내년 1월 런던에서 크랭크인 예정이고 개봉은 약 2년 후 2021년 6월 25일에 개봉 예정이기도 합니다. 영화 더 배트맨은 기존 배트맨 무비와 같이 DCU의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확장 유니버스의 영화가 아닌 맷 리브스가 자신만의 단독 세계관을 그린 작품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영화 조커와 같이 기존에 우리가 알던 세계관, 슈퍼맨, 원더우먼, 아쿠아맨, 배트맨 등의 유니버스에서 벗어나 맷 리브스 감독만의 각본과 연출을 통해 배트맨과 그 주변 인물들을 그리고 기존의 배트맨 영화와 차별화를 주고자 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느와르 영화일 뿐만 아니라 배트맨의 범죄 수사나 추리 능력이 집중적으로 묘사된 90년대의 히치코풍 스타일로 탐정 영화를 보여줄 것이며 긱스 월드 와이드에 따르면 배트맨의 빌런이 6명 이상 등장하고 이 중 4명의 빌런은 펭귄, 캐두먼, 리들러, 파이어플라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 캐두먼 역할엔 배우 조 크라비츠가, 리들러는 폴 다노로 이미 캐스팅이 완료됐고요. 펭귄 역에는 배우 조나일이 물망에 있었지만 본인은 리들러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 성립되지 않아서 결국 캐스팅이 불발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파이어플라이는 우리에게 조금 생소하기도 한데 얘는 방화범 빌런으로 비행이 가능하고 화염 방사기를 주무기로 쓰는 빌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빌런들이 이번 영화에 포함되는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이번 작품에서 배트맨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탐정의 컨셉으로 등장하고 고담에서 벌어진 일련의 이상한 살인 사건들을 조사하는 고전적인 플롯을 가져가면서 사건 수사를 위해 수많은 빌런들이 모두 용의자가 되며 이들을 취조하고 추적하는 내용이 추가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 명의 빌런이 등장하고 히치코풍의 캐릭터 시점, 퍼즐 및 탐정 요소들이 어우러진 포맷은 배트맨 아캄 시리즈와 같은 컨셉에서 많이 차용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참고로 감독 맷 리브스는 영화 클로버필드와 렛민, 혹성 탈출 시리즈를 연출한 감독이기도 해요. 맷 감독은 워너브라더스가 자신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같은 열정을 공유하고 있으며 내게 시간을 배려해주고 있다. 워너브라더스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로 딱 맞아떨어지는 거대한 필름 슬레이트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이 시도 중인 것은 자신들이 가진 캐릭터들로 좋은 영화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진짜 이제 정신 차린 거 맞지? 그럼 지금부터 배우 폴 다노가 캐스팅된 배트맨 시리즈의 빌런 리들러에 대해서 짧고 길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들러라는 캐릭터는 1948년 디텍티브 코믹스에서 첫 등장한 배트맨 시리즈의 빌런입니다. 본명은 에드워드 니그마로 머리 글자만 따면 수수께끼라는 뜻의 애니그마를 가리키며 어린 시절부터 수수께끼나 퍼즐을 좋아했고 이후 천재적인 전자공학자가 되어 사건을 일으키고 문제를 내서 자신의 지적 우월감을 뽐내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친 사이코패스 중에 천재가 많은 것처럼요. 리들러의 전자공학적인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인데 그는 어떠한 미스터리가 생기면 마피아 등으로부터 고용되기도 하고 이러한 미션을 풀어내는데 아주 특화된 천재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자신의 범죄 행각을 배트맨이 방해하기 시작했고 이후부터 리들러는 배트맨을 자신의 호적수로 두며 두뇌 싸움을 합니다. 여기서 리들러가 같은 빌런인 조커나 투페이스와 다른 점이 있다면 리들러는 대부분 돈 되는 일 아니면 진행 자체를 하지 않는 캐릭터이기도 해요. 돈 미세. DC 코믹스의 작품 저스티스에서는 어린 시절에 거짓말을 혐오하던 아버지 밑에서 학대를 받으며 자란 탓에 진실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겼고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상대방에게 어떤 수수께끼를 남기고 상대방이 그 수수께끼를 풀어내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봤을 때 리들러는 자신의 지적 우월감을 보여준과 동시에 어린 시절의 학대와 일그러진 자아를 감추기 위한 보상심리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얘기 들어보면 사연 없는 사람들은 없죠. 매체에서 그려진 리들러는 우리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겼던 1995년 조엘 슈마워 감독의 작품 배트맨 3 포에버에서였는데 당시 짐 캐리의 감칠만 하는 연기로 리들러라는 캐릭터가 빛을 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작품 자체가 조져버렸고 원래 리들러의 캐릭터의 색과는 달리 너무 촐싹대고 날뛰기만 한다는 DC 팬들의 안 좋은 평도 있었지만요. 또한 60년대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프랭크 고신과 존 에스틴이 연기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배우 프랭크 고신은 이 역할로 에미상 코미디 부분 우수 조연 배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후 짐 캐리가 연기한 리들러 또한 이 프랭크 고신에게 많은 영감을 받기도 했고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 트릴로지 개봉 당시 바이럴 마케팅의 일환으로 찍어낸 페이크 신문 고담타임즈에서 하비덴트에 대한 사설 투고자 이름이 에디 내슈턴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리들러가 빌런으로 등장한다는 설이 난무했고 당시 리들러의 역할로 조니 뎁, 로빈 윌리엄스 등의 배우가 물망에 오르내린 적도 있습니다. 이후 놀란 감독은 자신과 함께 작업했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조셉 고든 레빗, 톰 하디 중 한 명이 리들러 배역을 맡을 것이라고 인터뷰한 바 있는데요. 이후 차기작에 리들러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고
이후로 톰 하디가 역할을 맡은 베인이 3편에 등장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작품에서 그려질 뻔했던 캐릭터 리들러는 이미 배트맨 시리즈의 메인 빌런으로서의 이미지성이 워낙 강렬하여 이번 폴 다노의 캐스팅에 꽤나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배우 폴 다노의 얘기를 해보자면 이미 영화 팬들에겐 큰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풍부한 연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배우이기도 합니다. 항상 찌질하거나 루저, 괴팍한 캐릭터를 도맡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한 역할들을 전문으로 할 정도로 이미지가 각인된 배우이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폴 다노가 깊은 인상을 심어준 작품은 저한테 영순위로는 데어 일비 블러드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외 루비 스팍스라는 작품에서 너드미를 뿜어냈고 프리즈너스에서는 처맞는 연기가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국내 팬들에게는 옥자로 많이 얼굴을 알리기도 했죠. 이 배우가 뿜어내는 연기의 아우라로 보나 뭔가 불편한 느낌을 주는 연기적인 이미지로 보나 리들러의 역을 200% 이상 소화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자부합니다. 리들러의 배역은 2019년 초부터 배우 조나일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있기도 했습니다. 워너와 맨 리브스 감독은 조나일의 이미지와 부합한 펭귄 역을 맡아주길 바랬지만 되려 조나일은 리들러의 역할을 원했고 최종적으로 캐스팅은 결렬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꽤나 많은 배우들이 이 리들러라는 캐릭터를 탐낸 적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신비한 동물 사전의 에디 레드메인, 자비의 교수님 제임스 맥어보이, 그리고 윈터 솔저 역의 세바스찬 스탠 등도 리들러를 연기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힌 적이 있고요. 리들러가 등장하는 더 배트맨의 배트맨 역에는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로버트 패티슨이 낙점되었고 고든 청장 역의 미드 웨스트월드에 제프리 라이트가 캐스팅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조커는 흥행 끝에 이미 다크나이트의 기록을 넘어섰고 다크나이트 라이즈, 아쿠아맨에 이어 DC 작품 국내 흥행 3위를 기록했습니다. 조커를 시작으로 DC 코믹스의 작품이 그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작품성과 색깔을 보이며 날개를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